짐 캐리. 코미디 영화의 제왕으로 불리는 할리우드 톱 배우 중 하나로 잘생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특유의 얼굴 구기기와 과도한 몸짓 덕분에 한국에는 인기 코미디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. 에이스 벤츄라에서부터 시작해 마스크를 거쳐 예스맨까지 보여줬던 행보를 보더라도 코미디언으로 인식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, 당장 브루스 올마이티와 뻔뻔한 딕앤드 제인 이 두 영화 외에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들 짐 캐리를 개그맨 출신 배우라고 생각할 것이다. 하지만 짐 캐리는 코미디 외의 분야에서도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이기도 하다. 대표적으로 평범한 일반인인 메카시즘의 광기에 휩싸인 시대에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마제스틱에서는 웃음기를 뺀 전극 연기를 선보였고,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진지한 멜로 연기를, 스릴러인 넘버 23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모두 날려버리고 편집증 환자 연기를 소름 끼치게 선보여 엄청난 내공을 드러냈다.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짐 캐리를 연기파 배우로 인식할 것 같지만 사실 대다수 미국인에게도 짐 캐리는 코미디의 제왕으로 인식된다. 연기력을 좀 더 인정받는 로빈 윌리엄스도 마찬가지. 윌리엄스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훌륭한 배우이지만 원래 코미디를 하던 코미디언이었고,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를 떠올리면 재미있는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한다. 짐 캐리는 1962년 1월 17일 캐나다 자치령 온타리오주 뉴마켓에서 태어났다. 뉴마켓은 토론토 중심에서 약 50km 떨어진 소도시로 지금은 위성도시로서 많이 커졌지만 1980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상당한 농촌이었다. 노동직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다녔으며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짐 캐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. 짐 캐리의 코미디 커리어는 1979년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것으로 시작된다. 데뷔하자마자 주목받는 신인 코미디언으로 뽑혀서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는 등 커리어의 처음 시작은 순조로웠다.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할 당시 짐 캐리의 주요 레퍼토리는 유명인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이었다. 짐 캐리는 어렸을 적부터 장난감이 없어서 거울을 보며 표정 짓기하고 놀곤 했는데 그것이 특기가 되었다고 한다. 순수하게 얼굴 근육만으로 아지랑이로 일그러진 얼굴을 표현한다. 해시태그 참고로 짐 캐리의 스탠드업 코미디인 언내처럴 액츠 영상은 꽤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파일로 퍼진 영상은 중간이 좀 잘린 영상이고 유튜브에 풀버전이 수록되어 있다. 풀버전에는 유명 배우의 얼굴 묘사씬이 들어있다.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차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짐 캐리는 1983년에 본격적으로 활동 영역을 TV 방송으로 확장하기로 결심한다. 하지만 짐 캐리를 높게 평가한 PD의 추천으로 난생 처음 주연을 맡아 1984년에 방영한 시트콤 더 턱 팩터리는 시청률 부진으로 1시즌 만에 종료되었고, 1985년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시즌 11 19만 8,586의 고정 크루를 뽑는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등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승승장구했던 것과 달리 짐 캐리의 방송 커리어는 순탄하지 못했다. 이후 그는 긴 무명 시절을 보낸다. 결국 계속되는 무명 생활에 지친 짐 캐리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. 당시 짐 캐리는 일거리가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세수도 공중화장실에서 했으며 햄버거 하나를 3토막내 아침, 점심, 저녁을 때웠다고 한다. 당시 그는 꼭 스타가 되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스스로에게 $10,000짜리 수표를 써주고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3년 안에 꼭 $10,000를 받는 배우가 되고 말리라는 다짐을 매일매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. 이는 이후 그가 배트맨 포에버에서 출연료로 $10,000를 받게 되면서 현실로 이루어졌다.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짐 캐리가 이렇게 노력한 이유는 아버지에게 $10,000,000를 드리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고 한다. 그런데 약속을 지키게 되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다. 그러던 중 짐 캐리는 훗날 무서운 영화 시리즈로 유명해진 웨이언스 형제가 메인 크리에이터를 맡아서 1990년 4월 15일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TV 코미디 쇼인 리빙 컬러에 고정 출연하게 되었고, 쇼의 성공으로 비로소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. 인 리빙 컬러는 흔히 흑인용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로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크리에이터인 웨이언스 형제를 비롯해 대부분의 출연진이 흑인인데 짐 캐리는 주로 멍청하거나 제정신이 아닌 백인 캐릭터를 연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, 그 중에서도 특히 파이어 마셜 빌이라는 과격한 안전강사 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었다. 유행어는 렛 미 쇼 유 섬싱. 1994년 5월 19일 인 리빙 컬러가 종영하고 같은 해 연이어 개봉한 에이스 벤츄라, 마스크, 덤앤더머가 모두 흥행에 성공하면서 짐 캐리는 본격적으로 영화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. 인 리빙 컬러의 짐 캐리 출연본은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기존의 짐 캐리 영화에서도 보기 드문 그야말로 천재적인 개그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캐리의 팬이라면 한 번쯤 보는 것을 추천한다. 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인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당시 시대상도 있어서 인종차별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시청에 주의할 것. 요즘 시대에 나왔으면 빼박 뉴스감이었을 연기가 많다. 짐 캐리는 의욕적으로 도전한 방송일이 잘 풀리지 않채 푼돈이라도 벌기 위하여 1986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패기수 결혼하다의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로 데뷔했다.
이후 짐 캐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더티 해리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추적자 1988, 어스걸즈 아이지 1989 등 몇몇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. 이 시절 나온 영화는 짐 캐리가 유명해지자 그의 이름을 달고 다시 2차 매체에서 그가 주연인 양 포스터를 새롭게 만들어 재출시되었다. 인 리빙 컬러의 성공으로 TV에서 어느 정도 얼굴을 알리는데 성공하자 짐 캐리는 1993년 자신이 직접 공동으로 각본을 쓰고 인 리빙 컬러의 조연출로 일했던 톰 세디악을 감독으로 영입해서 워너브라더스와 함께 500만 달러라는 저예산으로 에이스 벤츄라를 제작한다. 1994년 2월에 소규모로 개봉을 시작한 에이스 벤츄라는 북미 221만 달러, 해외 3억만 달러 흥행을 거두었고 할리우드는 비로소 짐 캐리를 주목하기 시작한다. 1994년 7월 개봉한 마스크가 연이어 대성공을 거두며 짐 캐리는 확실한 흥행 보증 배우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성공했다. 특히 마스크의 경우 그의 애드리브로 반쯤은 완성된 캐릭터이며 극장 개봉 후 배급사인 뉴라인 시네마에서는 관객이 ILM이 만든 현란한 SFX를 보기 위해 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짐 캐리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는 것에 쇼크를 먹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. 1994년 12월 더맨 더머가 개봉했고 이 역시 흥행하면서 짐 캐리는 순식간에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새로운 제왕으로 떠오른다. 더맨 더머의 감독 페럴리 형제는 더맨 더머가 자신들의 데뷔작이어서 영화가 반드시 흥행해야 된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짐 캐리가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짐 캐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가 에이스 벤츄라를 보고 이 사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며 영화의 성공을 직감했다고 한다. 참고로 더맨 더머 제작과 동시에 에이스 벤츄라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짐 캐리는 협상을 통해 더맨 더머의 출연료로 700만 달러를 받는데 성공했다. 1995년 짐 캐리는 에이스 벤츄라 2와 블록버스터 영화 배트맨 포에버의 리들러 역에 캐스팅된다. 리들러 역으로 캐스팅된 짐 캐리는 10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고 해당 영화의 리들러는 짐 캐리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캐릭터가 짐 캐리에 맞춰서 만들어졌다고 한다. 오죽하면 당시같이 악당 투페이스 역으로 영화에 출연한 토미 리 존스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. 에이스 벤츄라이는 3억만 달러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2억 1,300만 달러 흥행 대박을 거둬들였다. 에이스 벤츄라 이 감독인 스티븐 오데커크는 짐 캐리의 친구로 에이스 벤츄라의 캐릭터 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나중에 브루스 올마이티 각본을 쓰게 된다. 1996년 짐 캐리는 캐스팅 제의가 온 수많은 각본 중 벤 스틸러 감독의 블랙 코미디 영화 케이블 가이를 선택 2천만 달러에 출연하기로 계약하면서 당시 최고 액수의 출연료를 받는 헐리우드 배우로 기네스북에 오른다. 하지만 짐 캐리 특유의 오버하는 캐릭터를 기대하고 온 관객은 기괴하고 어두운 짐 캐리의 모습에 실망을 받았고 영화는 흥행에 실패한다. 케이블 가이가 흥행에 실패한 반면 당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짐 캐리가 세터데이 나잇 라이브의 호스트로 출연한 에피소드는 레전드로 칭송받는다. 1997년 짐 캐리는 에이스 벤츄라에서 함께 작업했던 감독 톰 세디악과 다시 의기투합하여 가족 코미디 라이어 라이어에 출연, 영화가 여름 시즌 코네어, 주라기 공원 2 페이스 오프, 헤라클레스라는 경쟁작 사이에서도 3억 달러라는 대응행에 성공함으로써 다행히 커리어의 하락세는 막을 수 있었다. 1998년 피터 위어 감독의 트루먼 쇼에 출연했고 영화는 2억 6천만 달러라는 대응행을 거둔 것은 물론 아카데미 감독상, 각본상,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평단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했다. 트루먼 쇼는 익살기와 전극 연기가 모두 가능한 짐 캐리 특유의 연기력이 매우 적절한 조화를 이룬 예로 짐 캐리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로 손꼽힌다. 이 작품으로 짐 캐리는 골든 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. 1999년 짐 캐리는 밀로스 포먼 감독의 코미디언 앤디 카우프만의 전기 영화 맨 온 더 문에 출연하여 코미디언으로서가 아닌 전극 연기자로서의 능력을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한다. 그러나 영화는 200만 달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서 7억만 달러도 벌지 못했기에 흥행은 망했다.